안녕하세요. 이번 그림은 의뢰를 받게 돼가지고 수채 전용지 아르쉬 세모기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수채 패드는 종이끼리 외곽이 붙어 있어가지고 페인팅 나이프로 해체를 했습니다. 수채 패드의 크기는 46 곱하기 61cm로 꽤 큽니다. 3절보다는 약간 작고요. 가격이 꽤 나가가지고 찢어질까봐 조심해서 해체했습니다. 보통 종이는 물에 닿으면 헐거운 종이 분자들 사이로 물 분자가 끼어들어가지고 결합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켄트지에다가 여러 번 붓질을 하면은 종이가 때가 벗겨지듯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수채 전용지는 써보니까 코튼을 원료로 만든 종이라서 그런지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이번 그림은 드래곤볼 세계관에서의 우주 최강자죠. 우주 최강자인 프리저입니다. 사이어인이 등장하면서 우주로 확장이 됐는데 그 우주에서 최종 보스죠. 어벤져스로 치면 이제 타노스 정도의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둘 다 보라색 피부의 대머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작가 입장에서 1980년대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악당처럼 보인 직업이 땅매매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리저도 자기 기준에서 가장 악당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성매매꾼으로 만들어버렸죠. 행성에 침공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싹 다 죽이고 급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을 합니다. 프리저의 머리에 있는, 그리고 가슴 어깨에 있는 저 보랏빛깔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포도맛 사탕을 연상하면서 조색하고 색을 입혔습니다. 최대한 영롱하고 탐스럽게 보일 수 있게 색깔을 선택하고 칠했습니다. 프리저라는 이름은 냉동고의 영어인 프리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토리야마 선생님은 이름을 단순하게 짓는 척 하면서 그 속에 뜻 넣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오공의 고향 베지터 행성은 이제 베지터블에서 나온 걸로 채소를 뜻하고, 사이아인 또한 일본어로 야채를 거꾸로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뉴 특전대의 기뉴도 우유가 일본어로 구뉴라고 하는데 전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기뉴 특전대 5명 다 유제품에서 장명이 되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동고 속의 야채와 유제품들이 프리저의 지배를 받는 프리저의 부하다라는 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명법인 것 같습니다. 프리저는 특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죠. 작중에서 1단, 2단, 3단을 거쳐가지고 4단까지 변신을 하는데, 첫 단계는 아동과 같은 신체 비율의 얼굴은 중년 여성,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모습이죠. 말투 또한 끝판대장인데 끝판대장 치고는 존댓말 쓰고 공손하게 말을 하는 편이죠. 그런 것도 특이한데 또 이상한 기계장치를 타고 다니죠. 이 포드가 기계장치인지 프리저의 초능력에 의해서 떠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드래곤볼 세계관에서는 전투력이 강하면 스피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능력치인데, 기계장치가 우주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프리저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손오공도 비행 능력이 없을 때 근두운을 타고 다니다가 강해지고 비행 능력을 얻고 나니까 이제 근두운은 타지 않죠. 아마 저 타고 다니는 포드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용성은 거의 없는데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액세서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시계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신 2단계는 성인 남성처럼 어깨가 넓어지고 흉곽도 커지고 키도 커지죠. 뿔 또한 길어지고 투의 뿔처럼 변해가지고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크리링이 저 뿔에 찔려서 죽을 뻔하죠. 3단계는 이제 HR 기거가 디자인한 에일리언과 닮은 아마 모티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징그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또 있죠. 4단계가 또 있는데, 요 단계로 변신할 때
크리링은 프리저가 조금 더 흉폭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하죠. 하지만 4단계는 반전으로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비율로 돌아오고 1단계보다 더욱 매끈하고 심플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됐다가 다시 괴물이 됐다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윤회 같기도 한 그런 변신 과정이고요. 이거는 토리야마 선생님이 매번 추구하는 심플 이즈 베스트, 그러니까 단순함이 최고다 라는 게 들어있기도 하고, 드래곤볼 만화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겉모습으로 상대를 파악하지 마라 라는 뜻이 담겨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작은 사람이 강하다 라는 반전이 또다시 써먹힌 장면이기도 하죠. 손오공은 프리저와의 첫 만남에서 자신이 작고 어렸을 때 레드리본군과 타파이파이 그리고 피콜로 대망을 쓰러뜨린 것의 복선처럼 프리저가 마치 어린아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전이 또 쓰이고 있는 장면을 보자면 사이어인 침공전에서 네퍼가 자기보다 월등하게 작은 베지터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장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몸집이 커진 손오공이 키가 조그마한 베지터한테 뚫게 맞는 장면, 그리고 베지터가 이제 소녀 같은 인조인간 18호한테 주워 터지는 장면, 그리고 셀이 진화를 하면서 또 작아지는 장면도 있고, 그 셀을 또 주워 패는 게 같은 체급처럼 보이는 손오공이 아니고 훨씬 월등하게 작은 체급인 손오반이 결국은 셀을 죽이죠. 마인부도 이제 엄청 뚱뚱한 모습에서 헤비급 같은 모습에서 미들급 같은 성인과 같은 모습으로 작아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이 작아지는 모습이 있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이소룡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소룡 영화의 용쟁호토인지 사망요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소룡이 키 218에 농구선수 압들자바와 싸우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모티브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드네요. 프리저의 외모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HR 기거의 에일리언과 닮은 3단계 변신보다 4단계인 프리저가 조금 더 무섭게 생긴 것 같은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머리통의 비율이 이마가 크고 눈, 코, 입은 상대적으로 모여있고 턱은 좀 작은 편이죠. 만화를 많이 접해보거나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비율은 주로 아동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 반대로 턱과 이목구비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죠.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슈트는 2단계로 변신하기 전에 이제 몸집이 커져야 되니까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터져버립니다. 이게 파괴해버리고, 거기에서도 또 베지터가 그게 무슨 변신이냐라고 비우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쭉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검정색 삼각 팬티가 또 있는데 그거는 또 4단계 변신을 하고 나니까 온데간데 없죠. 결국은 그러면 상의 하의를 다 벗었으니까 벌거벗었는데 공포스럽게 마땅히 성기가 있어야 될 장소에 뭔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그리고 입술은 이게 남녀를 구분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립스틱을 또 검게 칠하고 있죠. 일본 공포영화 옛날에 본 거 주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 귀신 중에 토시오라고. 그 개의 모습이 이제 온몸은 흰색으로 칠하고 눈에는 다크서클인지 아이라인을 칠한 건지 마스카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시커멓게 칠한 모습이 있는데 프리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꼬리는 파충류들의 꼬리 같은 그런 느낌의 꼬리를 달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의 대사를 인용하자면 진짜 끔찍한 혼종이죠. 프리저의 4단계 디자인은 성별도 나이도 추측할 수 없는 단순하지만 무서운 그런 조형입니다. 저도 드래곤볼을 어렸을 때 여러 번 봤지만 이 그림을 리뷰하기 위해서 드래곤볼 프리저 편을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진짜 프리저 편이야말로 드래곤볼 중에서도 시나리오, 작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래곤볼 특성상 자칫 전투력의 높낮이로만 승부가 갈릴 수 있는데 그런 뻔한 격투물이 아니고 전투력 최하, 기를 감지 가능하고 드래곤볼 탐지 능력도 있는 크리링 5반, 그리고 전투력 중간 정도 되고 기를 읽을 수 있고 드래곤볼 탐지 능력이 없는 베지터, 그리고 전투력은 제일 강한데 기를 읽을 수도 없고 드래곤볼 탐지 능력도 없는 프리저 팀, 뭐 이렇게 세 팀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가 가진 패를 이용해 가지고 뭐 체스 두듯이 그런 연출을 하는 게 다시 봐도 흥미진진합니다. 그 후에 이제 손오공이 도착하고 역시 손오공은 이제 친구들이 다 죽어가면 도착하는데 크리링이 또 죽죠. 크리링 죽고 나서 이제 손오공이 초사이아인이 변신되고 초사이아인 변신되니까 이제 프리저가 지니까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별을 폭파시키는데 무너지는 스테이지에서의 세계관 최강자들끼리의 시간 제한 결투, 보는 내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좋은 의뢰자분께 좋은 그림을 받아가지고 저는 진짜 재밌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재미있는 그림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